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제17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소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이네.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또 이런 부분이 나와서 생소하겠지만 지난 시간 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반드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할 때는 제조소 등에서 해라. 그 제조소 등에서 제조, 저장, 취급을 할 때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라. 그럼 허가를 받을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제조소 등은 최초의 이제 사용 승인 개념이죠. 완공 검사를 할 때 완공 검사를 언제 해줄 것이냐, 왜 완공 검사 신청을 언제 하느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완료가 된 다음에 건축물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완료가 다 된 다음에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은 사용 승인 검사라고 합니다. 근데 완공 검사 신청 시기라는 것은 완공 검사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지하 탱크예요. 지하 탱크는 벌써 지하 탱크를 탱크의 두께, 접합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조건을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탱크가 벌써 지하에 들어가 있으면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 하냐? 완공검사 신청을 언제 하냐? 지하에 탱크를 매설하기 전이에요. 탱크 매설하기 전에 완공검사를 신청해야 탱크가 매설되기 전에 탱크를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는 이동 탱크 저장소를 완공을 했어요. 즉 탱크롤이 이러한 탱크롤이 유조차 같은 거를 완공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언제 하냐? 상치 장소를 확보한 후. 이건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치라는 거는 아래쪽에 나와 있죠. 상치라는 거는 탱크를 설치할 장소에 바닥에 일정한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냥 윗상자에 설치단다에 치자를 넣으시면 돼요. 어디 일정한 탱크가 있으니까 이동 탱크 탱크가 있으니까 이것을 일정한 곳에 놓을 거예요. 근데 자동차를 여러분들 자동차를 집에다가 어디다가 주차시켜 놓으세요? 주차장에 주차하시잖아요. 그러면 항공기는 경납고에 주차해 놓죠. 주차라고 하면 안 되죠. 항공기는 경납고에 넣죠. 배는 선착장에다가 놓을 겁니다. 화물트럭은 이제 화물트럭 차고지에다 넣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동 탱크는 아무데나 주차를 하면 그게 뭐 허가를 받은 곳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일정한 공간에 이동 탱크를 주차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주차란 말을 안 쓰냐? 이동 탱크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앞에는 그 엔진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운전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뒤에는 탱크로리만 있는 부분이 분리가 되는 타입도 있을 거고 붙여지는 타입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분리되는 타입은 뒤에 있는 것만 고정시켜 놓고 앞에 운전석은 따로 빼서 트레일러를 분리시켜서 딴 데다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이동 탱크 저장소를 놓는 곳 그것을 뭐라고 했다? 상치라고 합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송취급소란 그 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전부를 완료한 다음에는 뭐 전부 완공검사를 하겠고요. 일부를 했으면 일부 완공검사를 시작을 하겠죠. 완공검사가 곤란한 경우 이렇게 딱 지하 탱크, 이동 탱크, 이송취급소 이외의 완공검사 상황이 좀 곤란한 경우 자 지하 탱크는 아니지만 지하에 탱크를 매몰하는 경우 매몰하기 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매몰하기 전 배관을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기밀시험, 내압시험 등을 실시하는 시기 딱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면 기밀 내압시험을 하는 시기에 완공검사 신청을 해서 배관이 얼마의 압력을 견디는지를 봐라. 그 다음에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는 시기에 맞춰서 완공검사를 실시해라. 그 외에는
예, 이러한 탱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해라. 일반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라. 개념을 잘 잡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지금 이제 탱크에 대한 부분만 좀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럼 탱크에 대해서 이 탱크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안전에 대한 성능 검사를 해라.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고요. 행정자치부령,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관할 소방소장 또는 소방산업기술원에 위임을 해서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탱크 안전 성능 검사는 4가지가 있어요, 지금. 신청 시기와 신청 대상이 있는데 기초지방검사, 충수 수학검사, 용접부 검사, 그 다음에 안반 탱크에 대한 부분. 안반 탱크는 말 그대로 안반 탱크에 해당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안반 탱크 먼저. 안반 탱크란 액체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안반 탱크다. 언제 신청하냐? 탱크 본체에 대한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본체에 대한 공사를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에라는 얘기는 뭐냐면 안반 탱크를 만든 다음에 안 치면 거기 주변 배관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기 전에 탱크 자체에 대한 테스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시죠. 기초지방검사, 특정 5개 탱크 저장소에서 특정이에요. 특정이란 2가지를 좀 아시고 계셔야 될 게 준특정과 특정이 있습니다. 준특정, 그 다음에 특정. 특정은 100만 리터 이상. 준특정은 50에서 100만 리터. 100만 리터 미만. 그러면 50만 리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큰 탱크예요. 엄청나게 큰 탱크라고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탱크가 높이가 20m에 지름이 한 20m 된다. 엄청나게 크죠. 이러한 탱크를 설치를 했다. 그러면 탱크가 땅이 골고루지 않으면 부동치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은 땅이 꺼지고 어느 한쪽은 땅이 안 꺼지고 그럼 탱크가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초지방을 검사해야 된다. 기초지방 검사를 합니다. 기초지방 검사는 어떤 거? 특정 5개 탱크 저장소니까 100만 리터 이상. 언제 신청하냐? 위험물 탱크의 기초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에 해라. 공사 개시 전에 기초지방 검사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기초지방 검사에서 검사를 했는데 기초지반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공사를 수정을 해야겠죠. 충수 수학검사. 여기서 말하는 충수란 물을 보충한다. 물을 채운다. 그래서 비압력 탱크. 탱크에 압력이 안 걸리는 거는 물만 채워요. 그 다음에 물이 누수가 되는지, 물이 새는지, 탱크에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습니다. 그게 충수예요. 수압은 일정한 탱크에 압력이 걸립니다. 그럼 이런 압력이 걸린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압력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넣고 물에다가 아예 압력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압력을 가한다. 어떤 거? 액체 위험물. 저장 취급 탱크 중에 신청 시기는 언제 하냐? 위험물에 저장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이나 부속 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한다. 즉 탱크가 완료됐을 때 충수수학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충수수학 검사에서 탱크 자체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배관, 맨홀 등등의 설비를 부속 설비를 부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착 전에. 그다음 용접부. 용접부는 특정 5개 탱크 저장소에서 100만 리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리터에 물을 채워서 수학 검사를 한다? 충수 수학 검사를 한다. 그럼 그 100만 리터의 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뭐 정제해서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환경 피해까지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접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탱크 안에. 그다음 녹방지 칠을 할 것이고 아스팔트 루핑에 의해서 방수 처리도 할 것이고요. 그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니 여기다가 물을 채우는 검사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는 용접부 검사를 합니다. 뭐 용접부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파기 검사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대상하고 신청시기. 대상 중에서 요 두 가지는 특정 5개 탱크 저장소입니다. 100만 리터 이상. 자, 이러한 탱크 시험자는 반드시 탱크 시험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야겠죠. 종종 나옵니다. 탱크 시험자의 장비. 장비는 필수적으로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는 선택해야 요거를 하나 선택하든 요거를 하나 선택하든.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 요걸 선택하면 이렇게 세 가지, 아래 걸 선택하면 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죠. 그럼 요게 네 가지가 되겠네요. 자기 탐상 시험지. 자기 탐상이라는 거는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자기력이죠. 자석에 의한 자기력에 의해서 용접을 한 다음에 자력을 돌리면 용접이 안 붙어 있는 데는 자력이 가다가 끊어지겠죠. 그럼 거기는 자력이 조금 좀 모양 형태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탐상 시험. 초음파 두께, 초음파는 뭐 여러분들 다들 어느 정도 분들이 아시잖아요. 초음파를 투과시켜서 초음파에 의해서 두께를 측정한다. 그리고 두 가지는 필수예요. 두 가지는 필수. 그 다음엔 방사선 투과 시험기. 방사선 투과 시험기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초음파 탐상 시험기나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를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거나. 그래서 초음파 탐상 시험기란 초음파로 알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영상으로 바꿔주는 게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겠죠. 그래서 탱크 시험자의 장비 필수사항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다음 이제 예방 규정 가겠습니다. 예방 규정을 조금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방 규정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소방법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요. 위험물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있어요. 근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교육 및 실시를 하라고 소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소방계획서에 있는 것대로 교육 및 훈련을 합니다. 이거는 화재라는 국한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이기 때문에요. 뭐 재재난은 아니에요. 그쪽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단은 화재에 대한 걸로 주로 보는데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화재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 건물에 화재 난 것도 꺼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옆 건물에서 화재가 난 열파가 건물로 위험물 제조소 등의 건물로 올 수도 있고요. 또 위험물 제조소에서 위험물이 누출될 경우 그 누출로 인하여 주변에 환경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주로 대표적인 게 불산 같은 거죠. 불산 같은 게 한번 공기 중에 유출되면 공기 중에 떠돌다가 마시면 좀 독물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미리 어떻게 하라? 예방하라. 그래서 소방계획서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을 예방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계획서는 내가 작성을 하고 누구에게 검토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라는 거를 건물의 관리자끼리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고 예방규정은 화재 예방과 화재 시 비상조치 계획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방규정을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주면 시도지사가 인가요. 허가 등이 아니고 인가요. 승인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예방규정 적용 대상을 암기하셔요. 이거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조소 일반 취급소는 10배. 그 다음에 옥외는 100배, 옥내는 150배, 옥의 탱크는 200배. 그래서 앞 글자를 따보면요. 제1, 그 다음에 외내, 외탱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이게 뒤쪽까지 가서 말머리를 좀 획일적으로 갈 거예요. 제1 외내 외탱, 그 다음에 여기는 10, 100, 5, 2로 할 거예요. 10, 100, 5, 2. 그 다음에 아미송이라고 할 겁니다. 안반으로 합니다. 안반,
암이송. 암반은 암자만 따고요. 이송은 이자만 따면 나중에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이동 탱크 저장소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암이송하면 이송 취급소다. 이송은 모두. 그래서 일정량의 지정수량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제조, 저장소 등은 취급소까지 해당이 돼요. 이동 취급소까지 있으니까. 등은 뭘 해라? 예방 규정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취급소에서는 여기 이송 취급소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송 취급소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배관이 파손되면 엄청나게 위험물이 그냥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동 취급소 자체 내에서는 뭐 4km마다 중간에 밸브가 또 있습니다. 안전 밸브. 그런 것들도 이제 규정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반 탱크는 한번 유출되면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이 엄청나게 되죠. 그래서 예방 규정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제1 외내 외탱 10-5이 암이송 모두라고 이제 획일적으로 암기를 해서 가겠습니다. 근데 일반 취급소 중에서 예방 규정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실기 시험에 써라 그러면 제조소 일반 취급소에서 일반 취급소를 쓰지 마세요. 일반 취급소 중에서도 제외 조건이 있으니까. 제외 조건은 어떤 것이냐? 제4류 위험물의 몇 배? 지정수량 50배 이하로서 또 헷갈려요. 보일러 번호 등의 단순히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이고 또는 단순하게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해 고정된 차량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로서 지정수량 50배 이하인데 다만 제1석유류, 알코올류는 얼마 10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를 약간 꼰다 그러면 지정수량을 주고요. 지정수량의 배수를 적용해서 예방 규정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나왔어요. 근데 자주는 안 나와요.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1석유류 알코올류는 10배요. 나머지는 50배. 다만 보일러 번호, 단순 소비, 위험물을 옮겨 닿는 차량이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이지만 뭘 한다? 제외를 하더라. 자, 그 다음 예방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좀 많아서요. 필기 시험이 나오면 이 중에 한두 개가 있는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면서 가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업무 조직에 관한 사항 당연히 넣어있고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해외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그 대리자 30일 이내 지정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체 소방대의 편성과 화학 소방 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것. 화학 소방 자동차 요 다음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 위험물 안전에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 교육. 그다음에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순찰, 평상시에 순찰 및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험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비,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위험물 시설에 대한 평상시 운전 조작은 어떻게 하시냐. 위험물 취급 작업에 대한 기준에 관한 사항, 이송 취급소일 때는 그 배관 공사 책임자에 대한 부분, 재난 그 밖에 비상시에 관련된 사항,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제조소 위치 구조 설비 등의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모든 필요한 사항입니다. 즉 그래서 위험물 안전 관리자는 이 예방 규정의 모든 업무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면 보정 수환하라고 인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정기 점검으로 가겠습니다. 정기 점검과 정기 검사가 있어요. 점검은 주체가 틀립니다. 정기 점검의 점검 주체는 관계인이에요. 그래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으로 누가 점검을 해라? 관계인이 점검을 하고 이러한 점검 결과표는 몇 년, 3년간 기록 보관해라. 그러면 이러한 정기점검 대상은 어떤 것이냐? 방금 전에 했던 제1 외내외탱 10-5이 암이송 모두에 대한 예방 규정을 적용하는 제조소 등과 지하탱크, 이동탱크예요. 그래서 일부러 암이송이라고 구별을 해드린 거예요. 지하탱크, 이동탱크, 그리고 제조소, 일반 취급소, 주유 취급소에
탱크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하에 매설했대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라? 정기 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시행을 한다면 3년 이상 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관계인이 주체가 되더라. 정리를 하면 요 예방 규정 제1 외내 외탱 암 이송 모두의 10, 100, 5, 2다. 이러한 예방 규정과 지하 탱크, 이동 탱크, 그 다음에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를 어디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는 정기 점검 대상이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정기 검사. 검사라는 거는 누가 관계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제조소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기 검사는 50만 리터 이상의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 특정 5개 탱크 저장소, 준특정 이상까지 해서 정기 검사가 확대가 됐어요. 100만에서 50만으로서 이 부분 체크. 정기 검사는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는 정기 검사 대상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체 소방대 하겠습니다. 지인분이 소방 점검을 하시는 이제 제 업무 자체가 소방 점검 원파 파트다 보니까 저 지방에 타이어 공장을 점검하시는데 점검 기간이 한 4일 정도 됐대요. 4일에서 5일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4일에서 5일 동안 관계자가 계속 자리를 비우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자리를 왜 자꾸 비우냐고 물어봤더니 타이어 공장이 타이어를 고온으로 압축해가지고 찍어내는 거거든요. 고온, 고압 성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검해서 리펠에서 돌아다니는 중간에 화재가 난대요. 화재가 나면 본인이 가서 불을 끄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타이어 공장 같은 경우가 도심지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냄새가 좀 나고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지방이 외진 곳에 많죠. 그러면 그런 곳은 화재가 나면 소방자동차가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하기도 힘들어요. 그 사이에 화재가 확대가 되는데 타이어 공장은 엄청나게 불 잘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곳들은 뭘 해라?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라. 그래서 자체 소방대는 설치 대상이 중요합니다.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지정수량 몇 배 이상? 3,000배 이상. 중요한 거는 제4류에 3,000배, 그 다음에 제조 일반 취급소예요.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 그럼 여기에는 화학 소방 자동차는 한 대에 자동차가 한 대 있으면은 거기에 차량에 붙어서 불을 꺼주는 인원은 5명. 그래서 곱하기 5를 하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는 소방 자동차 대수 곱하기 5 하면 인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12만 배 곱하기 2, 24만 배 또 곱하기 2, 48만 배. 그 다음에 48만 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는 위험물 시험은 특히나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보다 미만이 먼저 있다. 48만 배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고 미만. 미만이니까 맨 마지막 건 이상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가 미만이라는 얘기고 거꾸로 보면 12만 배 이하였을 때면 48만 배 초과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험 문제가 12만 배로 나오면 12만 배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12만 배 이상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화학소방자동차는 2대, 그럼 인원은 10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최초에 12만, 그 다음에 곱하기 2에서 24만, 24만 곱하기 2 하니까 48만, 그 다음에 48만 배 이상. 그래서 1, 2, 3, 4, 하나, 둘, 셋, 네 대 곱하기 5로 하면 됩니다. 50, 15, 20입니다. 이러한 자체 소방대 설치 제외, 지금 계속해서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부하기 힘든 게 메인이 있으면 여기에서 좀 완화 조건 또 경감사항이 들어가니까. 이런 자체 소방제 설치 제외를 한다.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5번 보시죠. 광산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취급소. 광산보호법, 광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산이 자꾸 이제 우리나라 한때는 광산이 엄청나게 큰 산업이었죠. 광산 산업이 줄어드니까 거기를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광산보안법에 맞는 일반 취급소에는 화학 소방 자동차를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체 소방대를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봅시다. 보일러 번호에 의해서 단순하게 위험물을 소비, 그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에 위험물을 단순하게 주입하는 거, 그다음에 용기의 위험물을 옮겨 담는 거, 그다음에 유압장치, 유난유 순환장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거 어디에 있었어요? 변경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내용이 조금 대동소이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굳이 뭐 필기 때는 이 정도 나오면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5가지는 사류 위험물을 3,0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그다음에 일반 취급소에도 제외하더라. 이러한 자체 소방제를 설치하는 곳에 화학 소방 자동차를 비치하면 이러한 화학 소방 자동차의 종류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포수용액을 사용하는 방사차다. 그러면 방사 능력은 2000 LPM, 분당 2000리터 이상, 10만 리터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건 포는 안에는 공기가 있고 뒤에는 뭐였어요? 포원액 플러스 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혼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약제가 있을 것이고요. 소화약액,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약액과 물을 혼합해야 되죠. 혼합장치가 있어야 된다. 분말 방사차. 분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소화기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기를 방사하는 그 분말입니다. 자동차에다 그걸 넣고 방사를 해요. 그러려면 분말 자체는 뭐가 나가는 압력이 없으니 어떻게 압력을 외부에서 줘야겠죠. 가압용 가스 설비와 분말을 저장하는 탱크가 있어야겠죠. 이러한 분말 방사차는 초당 35kg 이상을 1,400kg 이상을 방사합니다. 35에 1,400. 할로겐은 40, 가스계에만 해당하는 건 40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할로겐은 많은 양이 나가면 부산물이 생겨서 1,000kg으로 정의하였고, 이산화탄소는 질식소라니까 많은 양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3,000. 할로겐은 할로겐 화합물 탱크 있어야 되고요. 약재를 방사하기 위한 가압용 가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왜 가압용 가스 용기가 없냐? 가압 용기가 필요 없어요. 이산화탄소는 자체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방출되면 자기 압력으로 방사됩니다. 그 다음에 제독차. 제독차는 독을 제거하는 차죠. 화재 시에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독을 없애는 거. 그래서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얼마? 50kg 이상. 가성소다도 50kg 이상, 규조토도 50kg 이상. 이때 포수용의 자동차는 전체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는 포수용의 자동차를 설치하라. 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있는 위험물 적재 및 운반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험물 용기 외부에는 그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고 운반 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라. 수납구가 위로. 자, 운반 용기래요. 운반 용기 수납구. 보통 모든 음료수 뚜껑은 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로 향하라. 그래야지 넘쳐 흐르지 않아요. 유출이 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수납구는 위로. 일광, 햇빛을 차단하는 덮개 등을 넣어라. 위배를 달리하는 위험물은 혼재하지 말아라. 위험물 수납한 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 시 주의해라.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소화기를 비치해라. 다음 소방관서 통보하라는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운반 용기의 재질에는 금속관, 유리, 플라스틱,
파이버는 건 여기 유리섬유를 얘기합니다. 폴리에틸렌, 합성수지, 종이, 나무 등등등등이다. 여기 도자기 같은 거는 아니죠. 예, 잘 깨지는 것들. 그 다음에 고체 암기하세요. 고체는 O, 뒤에 O, 액체는 8. 그래서 고오액8 이렇게 암기를 하시자고요. 고오액8. 다만 액체는 55도씨에서 충분한 공간 용적을 둘 것. 그래서 고오액8, O5를 하겠습니다. 고체는 95%, 액체는 98% 이하로 해야 돼. 55도씨에서 충분한 공간 용적을 줄 것. 예외 조건이 있었죠. 디에틸에테르와 휘발유는 운반 용기에 저장 시 몇 퍼센트의 공간 용적을 줘라? 10% 이상의 공간 용적을 줘라 그랬어요. 거기서 보시면 액체는 98%란 말이에요. 근데 과산화물이 생성되는 것들 또는 유증기가 많이 발생되는 것들은 공간 용적을 더 줘라라는 얘기죠. 그게 특례 조건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 알킬알루미늄 등을 운반할 때는 알킬알루미늄 등은 폭발성이 있으니 내용적은 요거는 지금 법에서 정한 거예요. 앞쪽에 있는 휘발유와 디에틸에틸은 법에서 정한 거는 아니고 그 물질의 고유 특성에서 정한 거고, 법으로 정한 거는 알킬알루미늄 등을 운반할 때 액체예요. 액체 기억나시죠? 제면유위험물, 제3유위험물, 알키 주지도 않고 해서 알킬알루미늄, 알킬리듐, 지정수량 10kg, 위험 등급 1등급. 내용적이 10% 이하로 순합하되 55를 쪼개요. 그래서 하나는 50, 하나는 5. 50도씨에서 5%의 공간 용적을 가질 것. 그다음에 운반 용기의 용량 함축해서 정리를 하면 금속은 30리터, 금삼, 유리 플라스틱은 10리터, 철제 드럼은 250리터. 그래서 금삼 유필십, 금삼 유리 플라스틱은 10, 그다음에 드럼통은 드리오, 금삼 유필십 드리오. 그래서 드럼 250, 유리 플라스틱 10, 그다음에 금속은 30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삼, 유플10, 철제 드럼은 드리오, 드럼 25, 250. 정리를 하면 고, 오, 액, 8, 오, 오. 알킬알루민, 알킬리듐은 이 앞쪽에 있는 90을 따라가서 90에서 50도씨에서 5%의 공간 용적을 줘라. 운반 용기 금, 3, 유, 풀, 10, 드리오로 암기를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에 운송할 때는 위험물 운송 기준. 자, 이동 탱크 저장소로 운송할 때는 반드시 국가기술 자격자나 또는 안전교육을 받아라. 이러한 곳에 운반할 때는 안전관리 카드를 휴대해라. 안전관리 카드를 보면 다예요, 다. 자,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다만 제 4류 위험물은 너무 많아요. 뭐가 등유, 경유 등등이 많으니 제4류 위험물에 한해서는 특수인화물과 무엇만 제1석유류만 안전관리 카드, 안전카드를 휴대해라. 위험물 운송자는 반드시 운전자가 몇 명? 2명이다. 운전자 2명이서 교대로 운전해라. 그래야 운전하는 사람이 졸음운전이라든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 그래서 운전자를 2명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운반할 때? 그래서 고속국도는 340km, 일반 국도는 200km 이상의 거리를 운송할 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지금 운전자를 얘기한 거죠. 운전자가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만 운전자를 1명을 하고 옆에 누구 운송 책임자가 동승하는 경우, 운송 책임자가 자기 책임이니까 운전자의 상태를 계속 캐치하는 거죠. 기사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쉬었다 갑시다. 중간에 체크할 수 있다. 그러면 운전자는 1명이되 운송 책임자가 동승할 수 있다. 쉬었다 가자라고 했죠. 그럼 얼마를 쉬어야 되냐? 2시간마다 몇 분? 20분 이상 쉬게 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위험성이 그닥 크지 않은 2류, 3류, 4류 중에서 2류는 전체, 3류는 칼륨,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탄화물, 그
그다음에 제4류에서는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제4류 위험물을 운송할 때는 어떻게 하라? 예, 운전자가 한 명이서 할 수 있다. 세 가지 동시에만 적용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 조금 좀 잘 보세요. 특수인화물은 제외하더라. 다음, 운송 책임자는 반드시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냐?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운송업에 종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받으면은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운송 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운송 책임자의 감독이나 지휘를 받아야 될 위험물은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듐인 액체 위험물을 운송하는 거. 액체 위험물이 왜 위험해요? 고체보다 액체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부연 설명 드렸었죠. 그래서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듐 또는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듐을 포함한 위험물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운송 책임자가 동승해야 된다. 제조소 등의 소요 단위는 앞쪽에서 했을 겁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죠. 1, 2 소요 단위는 지정수량 10배, 면적으로 할 때는 제조 취급소는 50을 기준으로 하라. 저장소는 저장만 하니까 곱하기 1.5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보다 내화 건축물이 더 안전하니 바닥 면적이 늘어나더라. 해서 곱하기 2를 하셔라. 자, 탱크의 내용적 계산 방법 보겠습니다. 탱크의 내용적 계산 방법 자주 나옵니다. 뭐 실기시험 때는 거의 단골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탱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쪽이 볼록하다. 타원형으로 탱크가 양쪽이 이렇게 볼록하다. 자, 그럴 때 A가 장변, B가 단변이겠죠. 그리고 뭐 탱크를 옆에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탱크를 이제 횡으로 넘겼을 때 이렇게 딱 돌렸더니 여기는 직선 공간이고요. 여기는 직선 공간. 여기가 이제 곡선 공간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공식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4분의 파이 AB, 4분의 파이 AB 길이, 직선 공간의 길이 3분의 L한 L2예요. 이것이 양쪽이 볼록한 경우. 그 다음에 한쪽은 볼록, 다른 한쪽은 오목이래요. 보시니까 요 길이, 직선 공간의 길이는 L이고요. 볼록 나온 거는 플러스를 하면 될 것이고요. 이쪽은 지금 들어갔잖아요. 뭐 내용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안에 부피. 내용적 계산, 여기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파이, 장변, 단변, 4분의 파이 AB에다가 직선 공간의 길이 여기까지예요. 길이를 넣어주고 3분의 여기 플러스 있는 부분, 여기 마이너스 있는 부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응용으로 가보죠. 만약에 탱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가 L1이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는 없고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파이 AB에다가 L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L한 마이너스 L2 하시면 됩니다. 앞에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들어간 부분은 마이너스, 나간 부분은 플러스 생각하시면 돼요. 탱크가 원형일 때 한번 보세요. 여기 A였죠. 여기 B고. 그럼 결국 A는 2R, B는 2R. 원래 공식이 4분의 파이 AB였죠. 그럼 얘는 4분의 파이 곱하기 2R 곱하기 B니까 2R 할 겁니다. 그럼 얘는 2, 4 없어지니까 결국은 파이 R 제곱이 나오죠. 이 파이 R 제곱이 여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같은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똑같죠. 이제 장변 평면 길이 L, 그다음에 L한 L2.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으면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들어가 있으면 마이너스, 들어가 있으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종형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이 뭐 원형으로 되어 있던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던
꽃갈 모자 콘으로 돼 있던 이 부분은 면적 산출 안 합니다. 최적 부피에서 산출 안 합니다. 부피 계산을 안 합니다. 왜? 여기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예,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하중을 견뎌라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빼주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붕이에요, 지붕. 그러므로 옆에서 보면 여기 바닥 면적 계산하고 높이 계산하면 최적 나오겠죠. 반지름이 R이래요. 반지름은 파이 R 제곱. 2파이 아니에요.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길이 L을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내용적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내용적이 있으면 내용적을 다 채울 수는 없죠. 그래서 탱크의 용량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러한 내용적에서 뭘 빼느냐. 공간 용적을 빼더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공간 용적 얼마를 빼냐. 5에서 10%를 빼더라. 퍼센트로 하면 5에서 10%가 공간 용적이에요. 그럼 실제 위험물이 차지는 거는 100에서 5를 빼니까 95%, 100에서 10을 빼면 90%예요. 예, 이것이 저장 용량이겠죠. 그럼 실제 최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95%, 최소는 90%가 됩니다. 그래서 탱크의 공간 용적은 5에서 10%로 해라. 이거 중요하겠죠. 내용적은 전체 탱크 내용적의 90에서 95%. 다만 이건 탱크일 때예요. 이게 운반 용기일 때는 고O 액팔에서 액체니까 액팔 98%가 되겠죠. 탱크일 때는 5에서 10%. 근데 만약에 여기에 헤드가 있다. 헤드가 있으면 이렇게 위험을 여기까지 저장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헤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방출 헤드가. 포 약재가 나와서 퍼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포가 있어야 될 공간, 이 정도는 포가 채워줘야겠다. 그것이 얼마냐? 포 방출구 하부로부터 0.3에서 1m 미만인 부분을 뭐로 하겠다? 탱크의 용적으로 하겠다. 포가 여기 있으면 포 밑으로 0.3에서 1m 이상까지의 부분이 뭐예요? 내용적이란 얘기예요. 공간 용적이란 저장 공간이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안반 탱크. 안반 탱크는 이제 종종 나오는 게 뭐냐? 자, 7일간 용출이라는 건 땅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7일간 용출되는 지하수의 양과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 뭐라고요? 큰 값이 안반 탱크의 공간 용적으로 한다.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벌칙 기준입니다. 벌칙 기준은 좀 강화가 됐어요. 한 3년 정도 3년 전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칙 기준 금액 없이 일단 1년에서 10년의 징역 보시면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시 재산에 위협을 발생시키자는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그 중에서 제조 등의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서 생명시 재산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시킨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상해를 시켰대요. 상해. 아래는 사망. 상해는 조금만 다쳐도 상해예요. 그럼 무기에서 3년 이하. 사망이면 무기에서 5년 이하예요. 사망은 무기에서 5년, 상해는 무기에서 3년.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번에는 이제 업무상 과실이란 말이 들어가요. 앞에 거는 업무상 과실이란 말은 없어. 관리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업무상 과실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게 업무상 과실이에요. 업무상 과실로서 유출, 방출시킨 사람에겐 어떻게 위험을 줬다. 그러면 7년에 7천이에요. 근데 업무상 과실로서 사상이에요. 사상이라는 건 상해 또는 사망을 얘기합니다. 상해와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가지고 벌금 부과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업무상 과실이냐 아니면 업무상 과실이란 말이 빠지느냐에 따라서 법 규정 자체가 틀린다. 업무상 과실은 7년에 7천, 10년에 1억. 예, 그다음에 단순하게 위험을 가한 건 7년에 7천. 사상은 10년에 1억인데 업무상 과실이란 말이 없이 상해는 무기에서 3년 또는 사망이라 했어요. 사망은 무기에서 5년이다. 자, 그다음 행정처분 기준 보겠습니다. 요즘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가끔가다 나오는 겁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0일. 그래서 영업정지 10일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15일짜리가 하나 있고요. 15일, 영업정지 30일이 있습니다. 10일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허가취소. 15일 다음에 60일, 그 다음에 허가취소. 30일 다음에 60일, 그 다음에 허가취소. 앞 글자만 따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정기, 대리자 또는 정기점검, 정기검사. 그러면 10일, 30일 허가취소. 대정기, 변경신고, 변경하거나 또는 완공,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대정기, 변완선으로 여기서 끊었어요. 여기서 요거 세 가지가 대정기, 아래는 변완선. 그 다음에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대요. 명령을 위반. 명령 위반한 건 엄청나게 커요. 위험하니까 행정명령을 내려가겠죠.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치해라. 근데 그 명령을 안 따랐다. 그러면 30일, 60일 허가 취소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끄집어서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 몇 문제 좀 풀어보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정리를 한번 하죠. 자, 문제. 용어 정의 중에서 지정수량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지정수량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표 1에 있는 것으로서 제조조 등의 최소의 허가 단위가 되는 기준이다. 대통령령이냐, 행정안전부령이냐, 시도지사냐, 소방기술기준이냐. 답은 대통령령이죠.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것, 항공기, 그다음에 선박, 철도, 궤도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대형 트레일러, 요거는 뭐예요? 이동 탱크죠. 대형 트레일러에다가 위험물을 저장하고 다니면 이건 이동 탱크 저장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정수량 이상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받아야겠죠. 그 다음 문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는가? 지정수량 미만은 시도조리라 했어요. 다만 지정수량 미만의 운송을 할 경우는 운송일 때는 안전관리법. 안전관리법을 적용하라. 그래서 지정수량 미만은 시도조례. 자, A와 B에 분명히 다른 위험물을 동일 장소에 취급하는 경우 이 장소의 위험물의 취급량 산출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위험물의 취급량의 산출 방법. 자, 일단은 A, B 뭐를 나눈다 했어요? 지정수량으로 나누라. 지정수량으로 나누라. 그 다음에 취급, 여기 지금 보면 취급이라 했으니까 취급량, 저장이라고 했으면 저장량. 그래서 제조 또는 취급량. 저장량이라고 했죠. 결국 답은 3번. 이 수가 1보다 클 경우, 1보다 클 경우 법을 적용한다. 다음 문제 보시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제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 운반은 시도조례에 대해 규제한다. 뭐 맞는 것 같죠? 근데 여기 좀 보시면
저장 취급은 맞아요. 근데 운반은 시도조례가 아닌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2번 항공기, 철도, 궤도, 선박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맞죠?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은 위험물 안전관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항공기, 선박, 궤도, 철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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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답은 1번이에요.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중 위험물 저장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장소 8가지. 예. 건물에 있다 옥내냐, 건물 밖에 있다 오개냐, 고체면 옥내, 액체면 옥내, 탱크. 건물 밖에 있다 옥외, 탱크. 땅을 파타 지하, 탱크. 땅을 팠더니 돌이더라 안반, 탱크. 그 다음에 간이 탱크 조그맣게 만들어서 임시로 쓴다 아니면 임시 쓴다면 아니라 조그맣게 만들어서 약소하게 쓴다. 간이 탱크. 그 다음에 탱크로리다가 저장해서 이동한다. 그래서 이동 탱크. 이 이동 탱크가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송 취급소하고 헷갈려요. 자, 보기를 보시죠. 옥내. 그 다음에 이송. 이송은 취급소죠. 이동 탱크, 옥외 탱크. 답은 이송 저장소란 말은 없더라. 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은 임시저장,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외가 뭐였죠? 임시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90일 체크하시고요. 자,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 요거는 말머리를 어떻게 하냐? 5개에서 이유인하고 2류의 유인, 이유인하고 제4류의 영하를 제외한 제6류라 그랬어요. 그러면 5개에서 저장할 수 있는 거는 제2류 위험물의 유황, 여기 있죠. 이유인, 유가 유황이에요. 그 다음에 제4류의 가솔린, 영하를 제외한대. 그래서 암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뭐를 제1류 위험물의 인하점을 암기를 하셔라. 가솔린의 인하점은 얼마였어요? 영하 20에서 영하 43도. 그러므로 영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솔린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제4류 위험물. 그 다음에 국제해상 위험물 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하는 위험물은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죠. 이거는 이유인하고 4영하를 제외한 제6류는 5개 저장할 수 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단골 문제예요. 이거는 저장할 수 없는 것으로 위험물 나오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로 나오기도 해요. 저장할 수 있는 이걸로 나오기도 하고요. 저장할 수 없는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정도 체크하시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위험물 취급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급소는 취급소 나오시자마자 뭘 하셔요? 2주 1 동안 1224개 판매. 그래서 2는 이송, 주는 주유, 1은 일반. 1종, 2종, 20배, 40배의 판매 취급소가 있다. 그래서 2, 주, 1, 판. 5개 취급소는 없죠. 5개 저장소가 있겠죠. 1번이 잘못됐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위험물의 신고 및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 선임 해임 며칠 이내? 30일 이내. 맞아요.
제조소 설치자가 지위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된다? 예. 승계는 30일이요. 왜 승계가 30이냐면 승계의 사유에 보면 상속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 같은 건 법인의 합병 또는 법인의 뭐 분리, 그다음에 법인의 경매 같은 거 넘어가서 환수 조치 등등이 여러 사유가 생길 거예요. 그러려면 워낙 처리할 일이 많죠. 단순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승계는 30일입니다. 자, 그다음 제소도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제소도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되냐? 예. 폐지는 14일. 그다음 4번 제조소의 위치 구조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되냐? 예, 신고 기한은 며칠이요? 1일 이전에 신고. 답은 4번이겠네요. 예, 다음 문제. 허가 없이 제조소를 설치 변경할 수 있고 신고 없이 품명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대상이 아닌 것은 예, 일단 주택이요. 그다음에 수산, 농해, 축산. 주택은 난방을 제외한다. 그리고 보니까 제조소, 취급소. 수산, 농, 축산은 20배 이하의 하나 보니까 여긴 취급소, 저장소네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시면 농해 축산용으로 뭐 저장소가 맞고요. 취급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네, 취급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2시간 정도 했고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나오면 여기가 포지션은 제일 많아요. 예, 왜냐하면 벌칙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조금 더 심화 있게 좀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위험물 제조소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